제가 단언컨대 이거는 연습으로 충분히 요령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다 문장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주제인지 알고 오시긴 하셨죠? 제가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초등 수학실 한 번에 잡는 문장제 정복 비법 그리고 2학기 수학 공부 계획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그럼 일단 문장제 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초등 아이들이 문장제를 접하게 되는 게 사실상은 이제 어느 정도의 어휘력이 늘어났을 시기인 3, 4학년 이후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과서라던가 문제집들에서 상당히 많이 초등 1학년 때부터 문장제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때 나오는 문장제의 길이와 3, 4학년 이후에 만나는 문장의 길이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이들이 수학을 이제 연산같이 간단한 계산만 이제 해오던 방식에서 조금 다른 방식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수학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 때 수학 문장제를 정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요. 자, 우리 학부모님들 지금 초등 저학년이라면 아이들이 수학 공부에서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계산,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고력,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교과 수학, 뭐 이 정도 신경을 쓰신다고 하면 이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선행도 시작하시고 심화도 시작하시고 거기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부가적으로 붙는 문제집의 권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뭔가를 몰두할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게 중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수학 공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더 극단적으로 이제 맞이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더더욱 시간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초등 때 제대로 이제 이런 연산 문제에서 벗어나서 문장제 문제를 이제 많이 연습해 오던 친구가 아니라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좌절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을 굉장히 오래 가르쳤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가장 크게 좌절하는 게 연산, 계산, 뭐 이런 거, 심화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문장제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왜냐하면 중학교 수학 같은 경우에는 각 단원 뒷부분에 활용이라고 해가지고 문장제로 아예 구성이 되어 있는 파트들이 각 단원 뒤에 어느 정도 붙어 있어요. 특히 대수 파트 같은 경우에 1학기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일단은 앞부분 뭐 생소한 개념이지만 배워서 계산 연습 좀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익숙해졌는데 그걸 이용한 문장제가 뒷부분에 아예 단원에 딱 박혀 있다 보니까 초등하고는 다르게 초등은 문제집에서만 그리고 교과서 이제 일부분에서만 그게 보여진다면 아예 중학교에서는 그게 한 영역으로 이제 자리를 잡다 보니 아이들이 너무 어렵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초등 때부터 조금 훈련을 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조금 문장이 길어졌구나. 이거 내가 해보면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초등 때부터 나 문장제 안 할 거야. 엄마 나 이거 정말 하기 싫어. 너무 어려워. 징징대고 계속 이렇게 싸우다가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방치시키셨던 분들은 그때 가서 후회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아이들 문장제 붙잡는 게 어떻게 보면은 중1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최대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가능하면 시간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을 때 다른 거에 이제 중요도를 조금 줄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선행을 조금 줄이고 심화를 조금 줄이더라도 문장제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 이거를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문제를 기피하기 시작하는 거는 분명히 습관입니다. 이거 익숙하게 내가 해오고 별거 아니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박힌 아이들은 그냥 별거 아니듯이 문제를 풀지만 항상 거부했었던 아이들은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반사적인 행동으로 계속 나오게 돼요. 그래서 습관을 제대로 잡아줘야 한다. 아예 이제 문제집에서 혹은 이제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특히 3, 4학년 이후부터는 문장제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로 피하려고 하지 말고 초반에 아이랑 굉장히 많이 부딪힐 수 있겠죠. 하기 싫다고 막 징징대고 막 이러니까 그래도 마음을 좀 굳게 잡으시고 이 산을 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문장제를 접근시켜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집에 나온 그런 문장제로 그냥 가볍게 시작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그 기본 문제집들 있잖아요. 교과 문제집에 나오는 이제 서술형 문제들, 문장제 문제들 이런 걸로 접근하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집중적으로 문장제만 이제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요거는 좀 이따가 제가 문장제를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조금 습관화를 일찍부터 시켜주시는 게 필요하다. 세 번째, 자, 문장제를 정복하면요. 아이들이 수학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드렸죠. 계산과 연산은 워낙 미취학 때부터 아이들이 하던 거기 때문에 그냥 그게 수학 공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첫 번째 아이들의 발목을 잡는 게 문장제인데 그 문장제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되면 그 이후로 쭉쭉 나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거기서 좌절하고 못 넘어가다 보니까 초등 3학년, 5학년 때도 나는 수학을 포기했어. 이런 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수포자라는 낙인을 스스로 찍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문장제라는 거를 별거 아니니까 뛰어넘자라고 아이들을 설득하시고 그걸 충분히 도와주셔야 한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누구나 잘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학부모님들은 되게 좌절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우리 아이는 애초에 수학적인 뭐 능력이 별로 없어. 우리 아이는 수학머리가 없어. 이런 생각들 하시면서 어릴 때는 뭐 온갖 그 기대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주저앉고 하기 싫다고 하고 그러는 순간순간을 넘어서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 아이는 애초에 수학머리가 좀 없나 봐. 수학은 못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잘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대학 입시에서 수학을 포기하면 정말 큰 부분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 그런데 이제 문장제를 뛰어넘으면 조금 더 그게 용이해질 수 있다. 아이가 자신감을 얻게 되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문장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이제 머릿속에 잘 담아 두시고 우리 아이들 문장제 좀 어려워했다면 오늘 강의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문장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 좀 아이디어와 힌트들을 조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